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 뭐 복잡한 마음에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보게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주저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셔서 Q&A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우리 멘토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한 주 동안. 네. 그래서 오늘도 고민 하나하나 살펴볼까 하는데 이제 상반기 공채는 마감이 됐잖아요. 하지만 하반기 시작 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한창 할 시기인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채용 정보까지 정말 다양하게 궁금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 직무에 대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 고민을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심리학 관련 취업 정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심리학과를 이분은 졸업하셨다고 하세요. 몇 달 전에 임상 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병원 쪽으로 취업을 희망한다. 그런데 거의 다 병원 쪽은 경력직만을 뽑는다라는 점을 써주셨습니다. 서울 경기 기준으로 기관이나 센터 아니면 일반 기업이라도 심리학과 관련된 취업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알아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현재 한국임상심리학회 구직 게시판을 보고 계신데 불경기라서 그런지 좀 채용이 많이 뜨지 않는다라는 점을 올려주셨고요. 또 꼭 채용 정보 아니더라도 이분이 갖고 계신 자격증이죠. 임상심리사 2급으로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종 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관련 취업 정보를 지금 찾고 계신 모양인데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임상심리학 심리사 2급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사실은 병원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경력직만 뽑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함께 묻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과, 철학과 뭐 이런 과도 요즘 참 보기 힘들거든요. 특히 심리학과는 이제 독특한 전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심리학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문계 채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취업난이 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야, 병원에는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심리학과 졸업생들 어디 취직하면 좋을까요? 타로 카페 같은데 그런 거 차리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심리학 쪽에는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채용이 많이 없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또 이분은 보니까 지금 심리학과 학부를 졸업하셨잖아요. 졸업하고 임상심리 2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실습이나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임상심리나 이제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 이제 병원에 많이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병원에 가려면은 이 학부 졸업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2급 자격증으로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대생이 의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실습 경험이 필요하고 반드시 석사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석사 과정을 거친 후에 네. 또 이 병원에서의 어떤 이 인턴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한 3년에서 또 그래서 이 병원 실습이나 이런 기간 한 7년 정도 되면 1급 자격증을 또 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병원에서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런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여 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병원만 하더라도 TO가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통과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전문직이고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학부만 나와서는 어렵고 일단 석사 졸업을 하고 병원 기관에서 실습을 가지고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지금 1000명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다른 곳 채용 정보 그럼 알아보려고 해도 이분이 정보가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신 것 같거든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분이 참고하고 계신 임상심리학회 사이트 외에 카운피아
또는 한국 상담 심리학회 사이트에도 공고가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교수님을 찾아뵙는 건데요. 교수님이요? 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그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곳에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실습이랑 연결을 받으려면 교수님을 이제 찾아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리학 분야는 얼마나 어떤 곳에서 실습했느냐 또 어떤 케이스를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곳을 연결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하실 때 이제 무급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급이더라도 실제 케이스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지금 이런 좀 케이스들을 좀 많이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소개 좀 해줘요. 그래서 배운 그 네.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이분이 희망하는 병원 쪽으로 가려면 석사 과정 그 학위도 필요하고요. 또 1급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분은 지금 임상 심리사 2급 자격증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옵션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2급으로도 사실은 뭐 가능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자신은 뭐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위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격 기준 조건이 이 2급 자격증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인사팀 이런 부분에서도 심리학과를 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인사팀이라고 해서 꼭 심리학과 전공자만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생활연구소라는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심리 검사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이런 직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대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공 교수님께 좀 찾아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취업 쉽지 않습니다. 예. 전문가로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일단 실습 경력이 중요하니까요. 그 실습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수님을 빨리 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모급이라고 하는데 차비는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게요. 자, 현실적인 지금 조언해 주셨는데 뭐 청소년 상담도 그렇고 인사팀도 그렇고 학교 생활 뭐 연구팀도 그렇고 이런 좀 다른 쪽에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영역을 좀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도 알아보죠. 네, 두 번째 고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력직,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의 고민입니다. 이직과 관련된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좀 생소합니다. FAE 어떤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신 것 같은데 이분이 STB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8년 했다 써주셨는데 STB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셋톱박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셋톱박스 쪽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셨는데 요즘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새롭게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써주셨는데 주로 메인 칩사에 FA가 있을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이나 전망 등 조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외국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AE 이게 좀 몰랐어요, 저는 이게 뭔지. 그러게요. 예. 저도요. 예, 근데 어쨌든 저 8년 경력이면 정말 경력이 짱짱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면. 그리고 또 이제 IT가 워낙 대세기 때문에 이분 저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 경력이면 뭐 걱정 없지 않을까 하지만 네. 그래도 이분은 조언이 지금 필요하신 것 같고 네. FAE라는 용어 우리 모두가 지금 생소해하고 있는데 네. 이 분야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너무 발음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되죠? 네. 필드 네.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일을 살펴보면 이제 필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 엔지니어를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또 다른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네. 그 노하우로 이제 이 개발한 제품을 다른 상대 기업사에게 이렇게 판매를 했을 경우에 네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사후에 그 AS까지 조언해주는 이제 전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분처럼 대부분 개발 경력을 한 5년 정도 갖고 계신 다음에 이렇게 FAE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개발부터 어떻게 이 제품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양상 과정까지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FAE 같은 경우는 개발자와 영업 사이에서 존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개발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영업적인 마케팅 마인드도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FAE는 주로 메일이나 전화나 방문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기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 이런 기본적인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은 네. 이제 네. 개발직만 8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고객 응대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은 개발을 좀 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또 기술 지원이라는 말 안에는 이제 AS나 장비의 사후 관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칩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개발직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A가 그러니까 저기 그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엔지니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예, 개발직을 8년 하셨기 때문에 이 FAE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효수님, 네. 이게 8년이나 했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직무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아,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IT 분야는 유망 직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발직에 종사하는 이제 분들이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정년이 40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IT 업종, 이제 반도체나 이제 기타 이제 분야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엔지니어보다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이제 많이 환영을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대 중후반부터 이런 이직을 많이 계획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국내외 영업이나 기술 영업직으로 많이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짧다 정년이 정말. 맞아요. 개발자면 예. 요즘 인기가 많아서 호황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예.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네요. 제가 만약 이걸 했다면 전 정년이에요 올해. 진짜 갑자기 또 아쉽습니다. 이렇게 슬픈. 짠하네요. 네, 개발자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시네요. 네, 근데 이분은 FA로 이직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외국계 이직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경력도 많으시고요. 또 기술자니까 아직까지 기술이 있으니까 좀 이직이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외국계면 좀 영어 잘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개발직 경력은 제가 봐도 8년이면 충분하십니다. 근데 이제 외국계에 들어가시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을 응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적인 그런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네. 뭐 능통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 해석이라든지 본사와의 어떤 서신이나 유선성의 의사소통 정도의 실력은 필수이고요. 또 대부분의 이공계 계통의 분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어학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꼭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로 전향하실 때는 개발 노하우, 또 영업력, 그다음에 언어 소통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신다면 이제 충분히 이직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발만 하셨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피치 능력이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서 면접에도 이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많고 또 네. 정보 얻기도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 포털 사이트에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네. 나와 있기는 한데 주로 헤드헌터 분들이 올린 그런 공고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직이기 때문에 또 외국계로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헤드헌팅을 통해서 이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또 FAE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 능력으로 이제 AS 서비스까지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향후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좋은 직무이고요. 근데 이제 복지나 전망 같은 경우 이제 회사마다 일본계랑 또 다른 게 외국계랑 또 굉장히 좀 다른 차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제 회사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네,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어 공부 많이 하셔서 꼭 이직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고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다시 취준생의 고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중에 조직에 관한 항목 이런 제목인데 이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는데 조직에 관한 항목이 있다. 근데 소속감을 느낀 조직에 대해 쓰는 건데 아르바이트 했던 기업에서도 무방한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요. 아니면 뭐 학창 시절 학교 생활 시 활동에 대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짧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고민 많아요. 조직에 맞아요. 대한 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인턴 경험이 다른 기업에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인사 담당자들이 정말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이 인재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네네. 또 이 조직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졌는가, 뭐 협업 능력이 있나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조직에서 소속감을 느낀 경험을 쓰는 그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SK그룹 자소서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인재상과 얼마나 맞느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중점적으로 열정적인 인재인지 또는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인재 유형이 열정적인 인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사심이 높아서 회사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찾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관련해서 인턴 경험이나 학창 시절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들을 잘 쓰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정, 적응력, 협업, 구체적 이렇게 네.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봤고요. 네. 자, 많이 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보게이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